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게 되나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든 벌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 벌을 받은 사람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늦을 순 있지만 벌은 기어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엄만 식당을 하셨고 아빠 무역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제 부모님과 같은 고모가 두 분이 계십니다. 고모들은 저와 남동생에겐 특별한 존재들이세요. 그때 당시 고모들도 20대 젊은 나이라 한창 놀고 싶었을 때지만 맞벌이하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저와 남동생을 봐주곤 했습니다. 그땐 어린 고모들과 노는 게 그저 재밌기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린 마음에 친구들을 잔뜩 집으로 데리고 와 간식을 해달라고 조른 적도 있었죠. 그때 당황하던 고모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급하게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와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큰 고모, 오늘 완전 최고야. 친구들이 큰 고모 요리사 아니냐고 하더라. 떡볶이 엄청 맛있었어. 고모, 나중에 또 해줘.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올게. 아니. 친구들은 나중에, 다음에 데리고 와. 고모 오랜만에 요리했더니만 쥐가 다 빠져나간 것 같다. 뭐? 안 돼. 고모 쓰러지면 안 돼. 농담이야, 농담. 승현이가 좋았으면 고모도 좋지 뭐. 다음엔 고모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든지 친구들 데리고 와. 나중에 아빠가 아시고선 절 혼내시긴 했지만 그날은 어찌나 큰 고모가 멋있어 보이던지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날 정도였어요. 종종 저녁에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기도 했었는데 가끔씩 고모가 절 데리고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죠. 한 번은 가게에 갔는데 아마 그 안에 엄마 아빠 손님들이 와 계셨던 것 같아요. 언니 손님 있어요? 승현이랑 승준이 데리고 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조 사장님 막내 동생이구나. 반가워요. 조 사장님이랑 사모님 바쁘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애들 봐주는구나. 안녕하세요.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도 이런 동생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 조 사장님 복 받았어. 아무튼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이라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거 가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얘기가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 손님들한테 용돈을 받고선 그날은 배 터지게 분식집에서 사 먹기도 했죠. 어느 날부턴가 엄마 아빠는 그때 오셨던 손님들과 자주 만나는 듯 했어요. 종종 작은 고모와 가게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땐 가게에서 밥을 못 먹고 항상 밖에서 밥을 먹어야 했죠. 그땐 그저 맛있는 거 사 먹는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주 만나던 엄마 아빠는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놀라운 소식을 저희에게 해주셨죠. 승현아, 승준아, 우리 앞으로 아파트에 살 거야. 너희들도 너무 좋지? 너희도 아파트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저번에 우리 봤던 그 아파트에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우와, 정말?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그래,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 이사 가게 됐어. 여보,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내내 식당 일 하느라 손 마를 틈도 없었는데 이렇게 보답이 오네. 당신도 고생했지 뭐. 우리 애들 이제 편하게 학교 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당신도 이제 한시름 놓겠다. 그치? 그렇게 아파트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이사 가게 된다니 꿈만 같아. 엄마 아빠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한 아빠와 저녁 장사를 일찍 마감한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저녁도 먹을 수 있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따뜻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답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고모들이었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모두 축하한다며 축하 선물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승연아, 이거 큰 고모가 이사 간다고 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우리 승연이 공주입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 고모가 저기 시장에서 사왔다. 어때? 이쁘지? 앞으로 이거 덮고 자는 거야. 와, 큰 고모 고마워. 내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사 가면 맨날 이걸로 덮고 잘게. 승연이네 이사 가면 고모도 이제 아파트 구경할 수 있겠네. 진짜 좋겠다. 승연이 그럼 고모 거기서 살게 해줄 거야? 고모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 큰 고모 작은 고모도 우리랑 같이 살아. 아파트 가면 집도 여기보다 훨씬 넓대. 그럼 고모들이랑 같이 자도 될 것 같아. 그땐 기대감에 부풀어 앞으로 다가올 불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빠 엄마가 분양을 받았다던 그 아파트는 사기였어요. 중개를 해준 사람과 짜고선 집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 잠적을 하고 말았죠.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도 내놓았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졌던 부모님은 부랴부랴 허름한 빌라를 구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날의 사건으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엄마가 오열하는 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정말 사기래? 당신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분명 우리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잖아. 집주인이라고 확인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맞아. 가서 보니까 이미 집 팔고 튀었더라고. 우리랑 계약한 날 바로 집 팔았던 모양이야. 부동산도 찾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미 정리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찰엔 신고했어? 잡을 수 있대? 이름이며 뭐며 다 있잖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 잡히지도 않아서 수산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답을 못 주겠대.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매일매일 다투셨어요. 저희 앞에선 싸우지 않으셨지만 잠이 들면 여전히 두 분은 언쟁을 벌이셨죠. 자다 깨서 두 분의 말소리를 들을 때면 제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도 전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모들은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 저희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모들에게 왜 이런 건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모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절 달래주곤 하셨죠. 큰 고모, 혹시 엄마랑 아빠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거야? 우리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요즘 매일 밤에 둘이서 싸워. 내가 학교에서 받아쓰길 못해서 싸우는 건가? 아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엄마 아빠 그냥 요즘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승연이도 승준이랑 가끔씩 싸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난 엄마랑 아빠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도 승준이랑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는데 엄마랑 아빠는 사과도 안 하는 것 같아. 알았어. 고모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우리 승연이가 걱정한다고 얘기하면 엄마랑 아빠 서로 화해할 거야. 알았지? 승연이 걱정하지 마. 이 고모 믿지? 고모가 하는 건 다 잘 되잖아. 그래, 고모가 우리 엄마 아빠 꼭 화해시켜줘. 중간에서 고모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엄마 아빠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빠랑 엄마가 다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에서 지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앞에서 다투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꿈에 생생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알아? 이거 다 당신이 날려먹은 거잖아. 식당에 데리고 와서 처음 인사시킨 사람도 당신이고.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나라고 뭐 이런 상황 만들고 싶었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이야?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믿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당신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왜 내가 이런 상황 겪어야 하는 건데? 왜? 여보, 진정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날려먹은 거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심하게 다퉜던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아빠가 출근하자 엄만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영문을 몰라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 갈 준비하라며 서두르셨을 엄마가 깨어난 저와 남동생을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짐을 싸들고 나간 엄만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만 집을 나가시면서 도저히 아빠랑 못 살겠다며 잘 살라는 말만 남기셨죠.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전 아빠 남동생과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출 이후 저희 가족은 더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버티고 버티셨던 아빠도 엄마의 가출이 큰 충격이셨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술을 드시기만 했어요. 처음엔 퇴근 후 한 병, 두 병 마시던 술이 나중엔 다음날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5병씩 마시기도 했죠. 저는 그런 아빠가 엄마처럼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 술 그만 마시면 안 돼? 내일 학교 공개 수업인데 아빠도 꼭 와야 하는데. 아, 승연아, 아빠 내일은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대신 내년엔 꼭 갈게. 알았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 승준이 준비물도 사야 되고 아빠가 같이 가줘. 술 그만 마시고 준비물 사러 같이 가줘. 아빠가 딱 이거 한 병만 마시고 그만 마실게. 승연아,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빠한텐 이게 약이야, 약. 이걸 먹어야 아빠가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딸이 이해해줘. 늘 슬픈 표정으로 내내 술만 마시던 아빠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고작 15살이었고 남동생은 12살 때였죠. 어린 동생과 둘만 남게 된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저희 두 남매의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고모들이었습니다. 승연아, 가자. 고모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걱정하지 마. 고모가 승연이 승준이 책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모랑 같이 지내면 돼. 고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안 오고 우리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둘이라니. 큰 고모랑 작은 고모도 있고 고모부랑 사촌들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고모가 어떻게든 승연이 승준이 다 책임질 거니까 얼른 옷만 챙겨. 짐은 나중에 고모가 알아서 처리할게. 큰 고모는 아빠의 장례식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와 저희 남매의 짐을 챙겨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작은 고모는 그날 이후로 매일 큰 고모의 집에 찾아와 저희를 돌봐주곤 했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그때 당시 심한 사춘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도 바로 고모들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놀이터를 서성였을 때가 있었어요. 자정이 되어서도 전 고모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다 원망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절 찾던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제가 있던 놀이터에 나타나셨죠. 전 당연히 제가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승연아, 아휴, 이 추운 날에 왜 이러고 있어? 집에 들어오지. 밥은 먹었어? 고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고모가 왜? 나 그냥 다시 원래 집에 갈래. 여기 학교도 다니기 싫고 솔직히 다 짜증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승연아, 승연이 마음 고모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고모랑 같이 살아야 돼. 고모가 승연이 보호자니까 나중에 정말 나중에 승연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땐 고모가 말리지 않을게. 그런데 지금은 고모랑 같이 살자. 왜 엄마랑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있고 다 그렇게 떠나? 나랑 승준이만 남겨두고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건데? 고모도 나중에 우리 버릴 거 아니야? 고모가 니들을 왜 버려? 고모가 말했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승연이 고모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고모는 승연이랑 승준이 절대로 안 놔. 포기 안 할 거고 안 떠날 거야. 그러니까 승연아, 고모 믿어줘. 그날 큰고모와 함께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처음엔 저와 남동생은 큰고모 집에서 살면서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리 큰고모가 편하게 지내라곤 했지만 고모부며 사촌들이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모부와 사촌들도 늘 저희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던 날이 있었는데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찌나 환하게 반겨주던지 정말 가족이 된 걸 느꼈던 날이 있었어요. 아이고, 승연이 왔어? 언제 오나 기다렸어. 우리 승연이 치킨 좋아하지? 고모부가 승연이 좋아하는 양념치킨 포장해 왔지. 배고프지? 오늘은 치킨 파티다. 아이, 얼른 손 씻고 와. 누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가 누나 닭다리 먼저 먹어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야. 승준이는 아까 왔는데 누나 또 공부하다가 왔구나? 얘들아, 누나 공부하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 승연아, 우리 애들 기강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하러 하는 애가 없냐?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아빠가 닭다리 먹으라고 할 거야. 승연이 누난 공부 열심히 하잖아. 아휴, 아빠도 참. 누나, 얼른 손 씻고 와. 우리 배고파. 큰고모네 식구들은 누구 한 명 저희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고모들과 식구들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보답하는 길은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약대 입학을 하게 됐죠. 입학 소식을 듣자마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날은 아마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승연아, 너무너무 축하해. 우리 승연이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약대까지 합격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조카 너무 축하한다. 고모부가 다른 거 선물해 줄 건 없고 자, 여기 용돈. 원래 고3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많이 다녀야 되는 거 알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고모부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감사해요, 큰고모, 큰고모부. 덕분에 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약사 되면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우리 집에 우리 조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답이지. 너희들도 알겠지? 승연이 누나 언니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큰 고모분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절 지켜 세워주셨던 분이셨어요. 성적이 좋을 때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더 기분 좋으라고 동네 플랜카드라도 달아야 되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사촌들도 늘 저를 잘 따랐고 저도 사촌들과 잘 지냈습니다. 큰 고모 가족들과 작은 고모 가족들은 정말 저희를 친가족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릴 땐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약대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기뻐했던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축하한다며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방으로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선물 하나를 제게 내미셨죠. 승연아, 이거 큰 선물은 아니고 너 대학 입학할 때 꼭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준비한 거야. 다른 사람한텐 비밀이다. 어? 고모, 이거 무슨 돈이야? 아이, 됐어. 나 입학금 지원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아유, 너도.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건데 가지고 있어.
입학금 아니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써. 그 어린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숙녀가 돼가지고 대학 간다니까 고모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고모,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다 고모들 덕분이야. 우리 덕은 하나도 없어. 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큰 거지. 그래서 고마워. 이건 고모들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정말 저와 남동생을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사랑을 줄 땐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훈육이 필요할 땐 훈육도 하실 만큼 진짜 친자식처럼 저희를 대해주셨죠. 그렇다 보니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엄만 집을 나가신 이후로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엄마의 마음에서 놓아버렸죠. 그런 엄마의 소식이 들려온 건 제가 28살 때쯤이었어요. 큰 고모는 놀라지 말라며 저에게 엄마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승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며칠 전에 네 외가댁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가 돌아가셨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혹시 가볼 생각이 있니?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왜? 무슨 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대. 승연이가 궁금하면 고모가 같이 가줄게. 그렇지 않으면 고모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모, 솔직히 나 엄마가 궁금할 때도 있었거든? 예전엔 오죽하면 엄마가 집을 나갔을까 생각도 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평생 자식 얼굴 한번 궁금해하지 않은 엄마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엄마 장례는 안 보고 싶어. 이미 내 마음에선 엄마 놓은 지 오래야.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어. 고모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렇게 영원히 엄마를 마음에서 놓았습니다. 저에겐 진정한 엄만 고모들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제 남동생은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남동생이 졸업하고 임관식을 할 때쯤 저는 일이 있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임관식에 참석도 못하고 죄책감에 미안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남동생이 들려준 얘기는 절 놀라게 했죠. 누나, 걱정하지 마. 그날 우리 식구들이 제일 많이 왔어. 큰 고모며 큰 고모부며 사촌들이랑 작은 고모랑 작은 고모부까지. 와, 어찌나 많이 왔는지 다들 대가족 총출동했다면서 말했다니까. 누나까지 왔으면 그날 완전 눈물 바다였을 거야. 정말? 고모들 다 바쁘다고 못 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날도 고모들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난 무슨 내가 파병 가는 줄 알았다니까. 대견하다고 어찌나 오시던지 달래느라 아주 혼났어. 누나, 우리 진짜 고모들한테 잘해야 되겠어. 그치? 이번에 임관식 때 고모들 그렇게 총출동한 거 보고 나 눈물 나는 거 꾹 참았어. 바쁜 와중에도 고모와 식구들은 모두 출동해 동생의 임관식도 축하를 해주었어요. 사실을 알고 나서 전 식구들이 저희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어 감사함을 느꼈죠. 그 감사함을 말로 전하니 고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유, 당연히 우리 아들 임관식인데 안 가면 되겠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봤는지 알아? 아, 군복 입은 거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엔 창피했어. 그래 언니, 그날 너무 울더라니까. 나처럼 꾹 참았어야지. 아이고, 나보다 더 운 게 누군데. 얘, 네 작은 고모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작은 꼬마가 언제 군인 되냐면서 엉엉 울었어. 그날 너 못 온 게 아주 다행이다, 다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뭐. 내가 키운 애인데 당연히 눈물 나오지. 안 그래? 승연아, 나중에 너 시집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 결혼식장에서 눈물바다 되는 거 아니야? 전 제 평생 은인이 고모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거 몰라도 고모들에겐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 선배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을 때 첫 월급을 받고선 고모들의 선물을 사서 간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첫 월급은 빨간 내복을 사서 주는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빨간 내복을 사서 고모들에게 선물을 해줬죠. 선물을 받고선 고모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승연아, 어때? 고모 잘 어울리지? 이야, 승연이가 사준 거라 그런지 그냥 입어도 따시네, 따셔. 그치? 어쩜 이렇게 컬러도 쨍하니 예쁘냐. 올해 겨울은 이거 입으면 되겠다. 아주 보일러 안 틀어도 따뜻하게 살겠어. 아이, 고모들, 그만하고 옷 입어. 다음엔 좋은 가방 하나씩 사줄게. 첫 월급은 내복 사드리는 거라고 해서 사온 거야. 아니야, 고모 가방 필요 없어. 이거 내복 받으면 됐지 뭐. 다음엔 선물 사오지 말어. 알았지? 그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너 약국에 올 때 그때 써. 고모도 돈 번다니까.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너 쓸 거 써. 그래, 승연아, 고모도 필요 없다 얘. 우리 승연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이거 내복 하나로 평생 선물 다 한 거니까 다음에 선물 사오지 마. 고모들은 제가 선물을 사갈 때마다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비싼 선물을 사갈 때면 절대 안 받는다고 거절하셨지만 소소하게 영양제 챙겨갈 때면 정말 좋아하셨죠. 어느 날은 영양제를 들고서 집에 갔었는데 고모들이 한 얘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아이고, 역시 딸이 최고구만 최고. 어떻게 내 건강은 딸밖에 안 챙기냐. 고마워. 내가 안 빼놓고 잘 먹을게. 아이 언니, 승연이가 왜 언니 딸이야? 내 딸이지. 언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있잖아. 난 아들밖에 없으니까 승연이 내 딸해라. 아이 승연이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왜 네 딸이야? 아니다. 승연아, 네가 골라봐. 너 누구 딸 할 거야? 당연히 큰 고모 딸이지?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놀아줬는데. 당연히 작은 고모 딸이지? 아이 참, 누구 딸이 뭐가 중요해. 난 큰 고모 작은 고모 딸이야. 됐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영양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늘 저의 행복을 바라시던 고모들이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다면 다름 아닌 제 결혼이었어요. 30대가 넘어가면서 고모들은 만날 때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냐며 묻곤 하셨죠. 사실 전 결혼에 대해 딱히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를 보고 제 생각은 확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취미도 같고 생각도 비슷했어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맞았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승연 씨도 저랑 있으면 재밌죠? 저도 그래요. 말도 잘 통하고. 솔직히 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에이, 저희 아직 한 달밖에 안 봤잖아요. 저도 신국 씨랑 있으면 재밌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럼 됐죠 뭐. 우리 정식으로 사귀읍시다. 전 애초부터 승연 씨 마음에 쏙 들었는데 언제 말할까 고민했거든요. 저 다정다감한 남자입니다. 저랑 사귀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항상 밝고 유쾌하던 남자친구는 저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외동 아들이라고 했던 남자친구는 사랑을 듬뿍 받은 티가 났죠.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주면서 공감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나 제 가족들 얘기를 꺼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사람도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이 사람에겐 숨길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 저의 인생 얘기를 과감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솔직히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 대한 감정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과 사랑에 안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라면서도 한 번도 헤어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맞았어요. 2년 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가게 됐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였던 건 누구보다 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난 우리 신국의 엄마예요. 얼른 들어와요. 오느라 고생했죠?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전 신국 씨 여자친구 조승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어머님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세심할 수가. 내가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들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이미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그날 자세한 얘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고모 댁에서 컸던 거예요? 어머, 고모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보다. 사실 나도 우리 아들 어렵게 가진 애거든요. 결혼하고 10년 넘어서 30대 중반에 낳은 아이라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고모님들이 엄청 예뻐했나 보네. 네, 고모들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고모들이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컸고요. 어머님이 신국 씨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신국 씨가 정말 밝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신국 일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아이, 그렇다고 시집살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난 우리 신국이 행복한 것만 바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럼 우리 신국이가 앞으로 고모들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친자식처럼 키워준 고모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듣고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만큼이나 좋은 시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할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고모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날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첫인사를 했던 날 고모들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 사위로 들인다고? 정말이야? 와, 우리 승연이 능력 좋다. 역시 결혼도 야무지게 하는구나. 아이, 고모,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인사드려. 우리 큰 고모, 여긴 우리 작은 고모. 고모,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이신국 씨. 반가워요. 내가 우리 승연이 큰 고모예요.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승연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그것만 잘 지켜주면 우리 해치지 않아요. 그래요. 난 우리 승연이 작은 고모. 우리 승연이 눈에서 눈물 나면 알죠? 우리가 한성갈 하거든. 장난이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결혼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모님들. 제가 승연 씨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양가의 축복 속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대로 행복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 모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고모가 갑자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을 보시더니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했죠. 결혼식 내내 어두웠던 작은 고모의 표정을 보고선 저는 영문을 몰라 물어보기도 했어요. 고모, 왜? 무슨 일 있어? 고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좀 헷갈려서 그래. 혹시 너희 시부모님 여기서 쭉 사셨다니?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왜? 아는 사람 같아서 그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닮은 사람인가? 아니야. 내가 착각해서 그런가 봐.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신혼여행 잘 다녀와. 그때는 그저 고모가 아는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가려던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몇 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근데 바로 그때 작은 고모가 전화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린 지금껏 제가 알던 그 작은 고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야, 승연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있어? 아, 고모, 나 지금 구청에 혼인신고하려고 준비 중이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시간이 났네. 왜? 무슨 일 있어? 아이고, 너 지금 혼인신고 하지 마. 고모가 갈 테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무슨 일인데? 고모,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데.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인 줄 알아? 그 집안, 너희 집안 왼수야, 왼수. 너 당장 거기서 나와. 고모랑 만나서 얘기하자. 급한 고모의 목소리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왼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던 찰나에 남편이 도착을 했죠. 남편은 당황해하는 절 보고선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니 남편 또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순간 고모가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앞으로 하얀 종이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종이로 저희의 상황은 완전 뒤바뀌고 말았어요. 자네, 이거 확인해봐. 이거 자네 어머니 맞지? 주민번호며 주소며 얼른 확인해봐. 고모님 왜 이러세요? 이거 저희 어머니 맞는데, 주민번호 맞는데? 이럴 줄 알았어. 너희 부모 멀쩡히 저렇게 잘 살고 있었어. 우리 오빠는 그날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억울하게 떠났는데 벌도 제대로 안 받고 그렇게 멀쩡히 살고 있었어. 고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집안, 너희 아빠 엄마 사기친 집안, 바로 저 집이야. 저기 저 부모가 너희 엄마 아빠 사지로 몰고 간 거라고. 고모가 내민 서류는 그때 당시 아빠가 고소를 하려고 준비했던 서류였어요. 그 안에는 피고소인으로 시부모가 올라가 있었죠. 서류를 보고선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사색이 되었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절 데리고 고모는 집으로 향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작은 고모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사실 결혼식장에서 저기 부모 보고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어릴 때고 하도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났어. 얼굴이 좀 바뀌기도 했고. 설마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게 망정이지. 승연아, 미안한데 저 집안은 절대 아니야. 저는 고모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 부모님 원수의 자식이라니. 혼인신고는 꿈도 꾸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이별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절 잡고 애원하듯이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만 생각하자. 당신이 원한다면 나 우리 부모님 평생 안 봐도 돼. 나도 정말 몰랐어. 그런 짓까지 할 줄이야. 정말 몰랐어. 제발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 미안한데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아빠 얼마나 고통 속에서 가셨는지 알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 아빠를 그렇게 만든 집안을 평생 시부모님으로 모신단 말이야?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건 바로 당신 집안이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살아? 절대 못 살아.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 아니면 절대 못 살아. 당신 나랑 행복했잖아. 그것만 생각하자. 아니, 2번, 3번 생각해도 당신이랑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고통 속에 죽어간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날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운 고모들을 위해서도 절대 안 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이 잘못 없는 건 아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빠가 보고 계실 텐데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찾아와 애원했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을 매몰차게 내쫓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시 만나는 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찾아온 사람은 정말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시모가 와 있더군요. 남편한테 모든 진실을 들었는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어요. 승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그때 빚은 지금 다 갚으마. 지금이라도 내가 그 빚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저희 아빠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잊어요? 빚이요? 그 빚 다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어. 연 끊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잖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애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 죄값 치렀다. 나중에 잡혀서 감방에서 살고 왔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니? 법의 심판을 받았다니까. 뭐라고요? 나라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을지 몰라도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으면서 감방에 다녀왔으니 죄값 치렀으면 다예요? 됐고요. 나라에선 용서했을지 몰라도 난 평생 용서 못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세요. 당신이 지은 죄, 당신 아들이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아줌마? 전 그날부터 아빠의 복수를 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 돈을 다시 되찾지 못해도 시부모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성한 소장을 들고 전 시부모가 하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고객과 상담하고 있던 시부모는 저를 보고선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얘야, 여기는 어쩐 일이니? 우리 지금 손님이 와서 상담하고 있거든. 중요한 얘기 나중에 하자. 아니요, 지금 하셔야죠. 제가 더 급한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 돈 받으러 왔습니다. 30년 전 사기치신 돈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아주 떡하니 장사 잘하고 계시네요. 돈 갚으시라고요, 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손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여기 증거도 다 있는데요, 뭘. 왜요? 공소시효 지나서 안 줘도 되니까 뭐 배째라는 건가요? 본인 입으로 말하셨잖아요. 사기쳐서 감방 다녀왔다고. 시모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켓 하나를 들고 찾아갔죠. 동네에서도 며느리와 시모의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삽시간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더라고요. 결국 시부모의 부동산은 저로 인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을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모는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어요. 너 이거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사업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니? 어떻게 그 옛날 일 가지고 아직도 울겨먹어? 우리 죄값 치렀다고 했잖아. 옛날 일이요? 당신들한테나 잊혀진 일이겠지. 피해 입은 우린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고요. 참나,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지금 와서 왈가왈부해서 뭐가 좋은 일이냐고. 당신네들도 망해봐야지. 당신네들도 고통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사람 변하지 않는 거 당연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 시부모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남편은
결국 시부모의 행패까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제서야 시부모는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무릎 꿇고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휴, 아들아,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우리 일을 망치려고 해서. 사실 다 확인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사기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한 가족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절규하며 울부짖는 남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한마디를 남기고 시부모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내세웠던 것 같아. 나 같아도 너랑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널 잃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애원하며 붙잡았던 건데 우리 부모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아프지 말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미안하다, 승연아.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무릎을 꿇고 시부모와 되돌아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더군요. 이걸 보면서 남편만 데리고 따로 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부모니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쓸쓸히 돌아가는 남편을 보며 그저 앞으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못난 전 잊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남남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 결국 남편은 시부모와 절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온 동네에 사기꾼 부동산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버린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너무 힘들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고모들과 식구들 덕분에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여전히 고모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승연아, 오늘 고모들이랑 한잔 할까? 승연이 좋아하는 치맥 어때? 치맥. 아유, 좋지. 고모들이랑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쉬어야 되겠다. 우리 나중에 남자들 빼고 우리끼리만 여행 가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자고. 고모, 그럼 고모부 삐질 텐데 괜찮겠어? 아유, 괜찮어. 고모한텐 승연이 너만 있으면 돼. 누구보다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고모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는 말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상처를 입고 나서야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죠? 요즘 사람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쁜 일은 자신에게만 생긴다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인생은 롤러코스터라 나쁜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언젠간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